안녕하세요. 정치타파입니다. 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늘 18일 전원 합의체로 넘겨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주심 노정희 대법관 그리고 총 4명으로 구성된 대법관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왔지만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원 합의체로 넘긴 것 같습니다. 이번 전원 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 합의체 선고 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 합의체에서 합의가 난항에 겪게 되면 선고는 두세 달 이상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항들이 격가지로 끼이면 그 이상 1년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심리는 충분히 하되 선고까지 최대한 속도는 낼 것으로 관측은 됩니다.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 측이 낸 유언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포죄와 형사소송법 383조 상고 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유언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유언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이 됩니다. 한간에서는 이를 두고 이 지사 측이 임기 중 시간을 벌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도지사도 이런 걸로 본인의 임기를 늘려서 도지사를 연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 합의체로 넘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전원 합의체의 선고는 통상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명 범대기로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9월 25일 출범해 각계 인사와 시민 14여 명이 서명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선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단체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를 환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합니다. 대법원이 소부심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감신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합의체로 회부된 이유를 한 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고 이 조항은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선거 승리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습니다. 방송 토론회는 진행상 짧은 시간 안에 사회자나 상대의 질의에 짧게 답변하는 형식에 비추어 볼 때
2심 판단은 상당한 법리적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범대위의 판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서 그 특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범대위는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 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인과 동시에 우리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 명이 넘는 국내 해외 무죄 탄원자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자,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국내외 수많은 탄원인들을 비롯한 양심적인 헌법학자들, 사회 원로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 판결의 촉구의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입장문을 대독해 드렸습니다. 자, 구구절절 참으로 맞는 말씀을 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고 지금의 현재 2년이 지난 지금의 현재까지 지금 법원에서 재판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수사 최초의 성남경찰서 수사 때부터 그런 모욕적인 그런 수사 방식, 그리고 성남지청 검사 일개 검사들의 뭐 막무가내 기소, 억지 기소. 그러나 1심 재판 성남지원의 1심 재판부는 이거는 무죄가 맞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4개 법률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판결을 해서 이재명 도지사 본인이나 그 지지자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법관의 양심과 법률이 살려주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2심 수원고법 인상기 판사는 주된 제목인 직권남용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측 후보 김영환이가 물어본 말에 대해서 하지 않은 걸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답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하지 않은 거가 그게 가장 문제가 있고 그게 더 괘씸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경기도지사의 당선 무효용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지만 법원의 판단이므로 존중을 하고 상고심인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금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북에 글을 올린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글을 올리셨는데, 그 내용에서 마무리 부분에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이송되었는데,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정치 타파 또한 사필 규정을 믿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